지금 약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준신축급의 다중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물건을 최저가에 낙찰을 받는다라고 하면 매도 차익도 2억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물건이고, 실투자금 5천만 원도 되지 않은 물건에 이자 관리비 다 제외하고 매달 500만 원씩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건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오늘도 경매 나온 물건이 있어서 현장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이제 선선해진 것 같아요. 딱 이 선선해지면 뭐예요? 임장하기 너무 좋은 날씨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또 임장을 다니셔야겠죠. 일단 저도 지금 현재 대전에 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대전에 물건을 촬영을 많이 하세요? 라고 하시는데, 참고로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본 결과 대전에만 다가구주택, 근린주택이 경매 진행 중인 게 90건에서 100건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전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임대 수요도 좀 풍부한 편이기도 하고 임대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괜찮기 때문에 제가 지금 대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그렇게 경매가 많이 나오면 결국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경매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나중에 또 경매 나오겠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전세 보증금이 너무 높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매가 나오는 거고, 저희는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전세가 아닌 월세를 다 임차를 줄 거기 때문에 추후에 경매가 나올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 지역과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소유자가 어떻게 임차를 하고 자금 계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매가 나오는 거지, 이 지역적인 부분, 건물 때문에 경매가 나와서 나중에 또 경매가 나온다, 그거는 아니라는 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 뒤에 수정하우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건물이 현재 지금 경매가 나왔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확히는 다중주택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차도 굉장히 좀 협소합니다. 한 2대 정도밖에 주차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토지 면적도 작고 건물 면적도 기본적으로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층에 주차까지 빼버리게 되면 수익률 자체가 안 나옵니다. 다중주택은 주차장이 기본적으로 좀 협소하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주차가 안 되기 때문에 임차가 안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차량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편한 곳으로 가시는 거고, 충분히 도보나 아니면 버스나 이동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중주택에 많이 임차를 하시기 때문에 임차 수요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토지 면적이 72평이고요 건물 면적이 95평입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가는 10억인데 한번 유찰돼서 7억까지 떨어진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물건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수익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최종 실투자금 4,700만 원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자를 제외하고 관리비를 제외하고 실제로 남는 금액이 순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월세가 약 5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 우량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 한번 해주세요. 외관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지금 깔끔합니다. 뭐 특이사항이 특별하게 없어요. 사용승일이 20년도 2월 28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준신축급의 다중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측면을 보면 깔끔해요. 뭐 특별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입구가 있는데 현관이 고장 수리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는 외관이나 봤었을 땐 특별한 부분들은 보이지 않고요. 일단 왜 고장이 났는지 한번 파악은 해보셔야겠지만 30~40에서 50만 원 정도, 이 정도로 수리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쪽에 실외기가 있습니다. 측면 같은 경우에도 뭐 벗겨진 데가 하나도 없어요. 보통 이런 데가 다 벗겨지기 나름인데 마감이 잘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CTV도 있고, 이렇게 사생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잘 쓴 건물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특별한 게 너무 없어서 사실상 수리할 게 없으면 저희가 좋죠. 그렇지만 오히려 또 이렇게 깨끗한 건물일수록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건물들만 또 보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누수가 있거나 어떤 부분들이 파손이 있으면 이 파손된 부분들도 내가 실제로 얼마 정도면 수리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일단 내부 들어가기 전에 우편함이 있습니다. 우편함도 지금 깔끔하게 되어 있죠. 일단 제가 가구수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일단 여기 우편함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구수를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일단 1호부터 5호까지 1층에 지금 5개 호실이고요, 2층에도 5호 5개 호실, 3층에도 5호 5개 호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은 건물에, 이 건물이 지금 95평이거든요. 이 95평에 15개 호실이 지금 가득가득 차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중주택의 특징이 뭐냐? 토지가 작고 건물이 작고 주차장이 협소하긴 하지만 금액대가 다가구주택보다 낮습니다. 낮은데 이 수익률이
기본적으로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순월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500만 원 정도 가까이 이자를 제외하고 남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축물 대상상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1층에는 4개 호실이고요. 하나는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인데 한 개 호실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주거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거의 90%, 99% 이상이 이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공동주방인데 왜 주거용 쓰지? 그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동주방을 쓰시면 되니까요. 일단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쪽에 들어왔는데 타일이 마블로 다 깨끗하게 다 마감이 되어 있고 이쪽에 이제 계단인데요. 계단 밑에 창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고는 지금 잠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지금 105호고요.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쭉 복도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면상으로 봤을 때 이 101호 있죠. 이 101호가 공동 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별개의 또 인터폰이 있는 걸로 봤을 때, 우산이 걸려 있는 걸로 보았을 때, 문이 잠겨져 있는 걸로 보았을 때는 지금 개인으로 지금 별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나중에 이 부분을 명도를 하고 정확하게 쓰고 싶으시다면 그대로 오픈시키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이렇게 오픈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보통은 이렇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지금 공동주방 포함해서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5개 호실이고요. 그리고 2층도 있습니다. 여기도 뭐 특별하게 뭐 타일이 깨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 누수에 대한 흔적들은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참고로 이 물건 자체가 토지가 72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사실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죠. 그 공간이 전부 다 빠지잖아요. 그럼 한 층당 한 개씩 다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50만 원에 내가 임대를 놓을 수 있다. 150만 원의 월세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엘리베이터를 잘 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중주택은 4층까지가 없고 3층까지만 있거든요. 그래서 3층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충분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201호고요. 202호, 203호, 204호, 저쪽 건너편에는 205호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확하게 공동주방 포함 없이 다 다중주택으로 해서 5개 호실로 되어 있고, 실제로도 5개 호실로 서류상이랑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누수에 대한 흔적이나 뭐 타일이 깨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 같은 것도 보면 20년에 준공이 됐잖아요. 5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는 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로 되어 있겠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손댈 게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3층도 올라가 볼게요. 여기도 너무 깨끗해서, 아니 심지어 이 건물은 청소도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너무 깨끗해요. 복도에 뭐 쓰레기 하나가 없습니다. 먼지도 그렇고. 여기가 이제 305호고요. 여기도 뭐 쓰레기 하나가 없어요. 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5호까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축물 대상상과 현황상이 다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왔는데 계속 수용을 안 하시죠. 이런 호실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도시가스, 그리고 이제 우편함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있는데 등기도 안 받으시죠. 여기도 공실이다. 이렇게 공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명도하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공실, 호실을 미리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특별한 게 없어서 영상이 너무 짧아질 것 같아요. 뭐가 특이사항이 있어야지 제가 확인을 할 텐데, 건물 상태가 외관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특이사항이 별도로 없어서 수익 분석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옥상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도 전체로 다 깨끗합니다. 침대들이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버리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풀옵션이 다 있거든요. 1.5룸 원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 이제 내 침대를 쓰겠다 하면 또 빼줘야 되는데 버리기도 애매하고 뺄 데가 없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짐이 이렇게 다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창고 같은 게 있으면 좀 좋긴 한데 이렇게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 나가면 옥상인데 한번 옥상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그렇죠. 일단 옥상은 거뭇거뭇합니다. 이거 너무 무난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방수 이슈는 한번 있어야죠. 근데 사실 이렇게 지금 방수 페인트가 안 발라져 있어서 그런 건데, 사실 이 방수 페인트가 발라져 있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기본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바로 누수가 생기지 않습니다. 누수가 생겼다라고 하면 바로 티가 나거든요. 특히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쪽 라인 계단 쪽에 항상 자국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아예 자국조차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내부도 크게 뭐 누수가 있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이 건물을 투자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현장 임장을 통해서 탐문을 해서 혹시 누수에 대한 흔적들이 있는지, 누수가 있었는데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 복도나 내부, 외부로 봤었을 때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저도 건물을 낙찰을 받고 관리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다가구주택을 뭐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건물 받아본 적도 없고 관리해 본 적도 없고 강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전 경험이랑 이론 경험이랑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상태에서 한 2년 냅뒀습니다. 이 상태에서 물 새나 안 새나 실험을 해보려고 한 게 아니라 안 새서 그냥 놔뒀어요. 이 상태에서 2년 동안 물이 안 샜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오래된 건물이긴 하죠. 그래서 이 상태여서도 당장 문제가 없구나 라는 걸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어떤 건물은 방수가 되어 있어도 새는 곳은 새요. 근데 이렇게 안 되어 있어도 안 새는 건물들은 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파악하시고 나중에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는 방수액을 한번 도포해야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하시는데 이 방수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산정을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평당 가격만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고 여기가 한 층이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곱하기 몇 하게 되면 이 방수 비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다시 뭐 미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마감을 해야 될 필요가 없고 방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물건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요 24 타경 6205 사건이고요. 주소는 대전 광역시 서구 괴정동 116-41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다가구 주택으로 빠져 있는데요. 실제로는 순수 다중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 면적은 72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95평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약 10억 정도 되는데 30% 저감된 금액인 약 7억에 지금 최저가에 시작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사용 승인일은 20년도 2월 28일이고요. 건축물 대장상에 별도의 위반 내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위치를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여기가 이제 개정동인데요. 정면적으로 롯데백화점 쪽이 좀 가깝습니다. 그쪽이 용문역 쪽이거든요. 도보로는 약 14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쪽 라인에 지금 뭐 대전시청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검찰청이라든지 관공서 그리고 상업시설까지 다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쪽 개정동에도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을 좀 해드리면요. 20년도 3월 10날 창신 새마을금고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받으면 전부 다 소멸되고 깨끗해지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다가구주택 왜 경매 나올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세보증금을 너무 과하게 맞추다 보니까 경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왜 경매가 나오느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왜 못 돌려주냐? 전세를 맞춰서 주면 되지 않냐? 전세 안 들어옵니다 요즘. 특히나 이 부채가 많은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전세를 들어가겠어요. 이게 22년도에 전세 사기 여파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임차인분들도 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금을 받아서 돌려줘야 되는데 전세금을 못 받으니까 경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네와 이 건물이 문제가 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매가 나오는 거고요. 월세, 임대 수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건물을 낙찰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 소유자에 따라서 건물의 운명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일단 경매지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물건이 감정가가 10억입니다. 현재 지금 대출 금액이 약 4억 정도 됩니다. 무려 임차 보증금 합계가 1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11억에서 4억 정도 더하면 15억 정도가 되죠. 근데 이 물건의 감정가가 얼마라고 했죠? 1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감정가도 좀 높을 수도 있거나 시세 정도가 될 텐데 5억 정도가 지금 더 보증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11억 정도면 절반 이상은 못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 명도할 때 못 받으신 분 너무 많을 텐데 강제 집행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배째라고 하면 어떡하지? 나 명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경매 해본 적 없는데 고민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실제로 저도 그렇고요. 많은 저의 수강생 분들도 대부분 명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 다 명도를 진행을 합니다. 일단 사실 다가구 주택을 제가 처음을 했을 때만 해도 무조건 이사비를 줘야 된다. 이사비를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줘야 된다. 특히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임차인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로 수준을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누구한테 배우지 않고 혼자서 하나하나씩 독학을 해나가면서 다가구 주택을 투자를 했는데 다가구 주택을 하면서 제가 다 영원으로 명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프레임을 좀 바꾼 것 같아요.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큰 건물 그리고 가구 수가 많은 그리고 전세 보증금이 많은 그런 임차인들이 껴있는 다가구 주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명도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난 들이지 않고 했다. 저는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알려드렸고 그 방식대로 하신
저희 수강생분들도 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를 때는 이렇게 몇 천만 원 명도 비용이 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명도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다가구주택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세미나도 자주 하지 않고 강의 모집도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가구주택에는 너무 관심이 있는데 명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대출은 얼마나 나오는 건지, 정말 낙찰가의 대출이 90%가 나오는 게 맞는지, 그리고 수익률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있고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아래에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다가구 세미나 신청해 주신 다음에 반드시 강의실 입장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단톡방 링크가 나오거든요. 단톡방 링크에 들어오시면 거기에서 제가 라이브 세미나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라이브 세미나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강의장에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다 보실 수 있고요. 참고로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미나 신청하신 분들만 세미나를 보실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고정 댓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구 구성을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겠죠. 그래야 수익률 분석이 되니까요. 일단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공동치사장도 그냥 주거용 쓰고 있기 때문에 현황상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 없습니다. 원룸이 없이 전부 다 1.5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중주택 같은 경우 원룸이 많아요.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중주택 대비해서 토지가 좀 더 크고요, 다중주택 대비해서 건물도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1.5룸으로 다 구성을 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식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구성을 이렇게 알차게 뽑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물건은 1.5룸으로 15개 호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월세 시세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일단 20년도 준공된 물건이 1.5룸이 1000에 50만 원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55까지도 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일단 엘리베이터도 없기도 하고 다중주택이다 보니까 주차장도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더 보수적으로 500에 50만 원으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얘가 수익률이 괜찮아요. 또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이 물건이 좀 골목 안쪽에 있거든요. 한 코너 좀 들어와야 돼요. 임대료 수준은 똑같겠지만 좀 나중에 뭐 매매 차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성을 했었을 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고 월세 세팅 수익률 좀 더 올려서 어느 정도의 수준 좀 맞추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총 15개 호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5룸 총 보증금은 약 7,5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약 750만 원 정도가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증금 7,500만 원에 전세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500만 원으로 계산해서 7,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인근 매각가율이 한 73%가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출 90%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대출이 한 85% 정도, 낙찰가의 85% 정도 나오게 되면 약 5억 9,600만 원 정도가 대출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취득세는 약 1,7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타 명도 수리 비용은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방수 정도밖에 할 게 없을 것 같고요. 명도 비용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약 초기 투자금은 1억 2,2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취득세까지 포함된 금액이고요. 대출, 이자 또 계산을 해봐야겠죠. 약 5억 9,600만 원에 5%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월 이자는 245만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월세 750만 원에 세팅했을 경우에 이자 245만 원을 제외하면 순월세가 505만 원이 나오는 물건입니다. 제가 이건 되게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월세도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요즘 이자가 5%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4% 중반대까지 또 나오기 때문에 월세를 여기서 더 받고 이자가 더 낮아진다라고 하면 그래도 순월세가 500 초중반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촬영을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투자금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 투자금은 1억 2,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아예 초기 다 들어간 돈이요. 대출을 받고 나서. 근데 여기에서 보증금 7,500만 원, 500만 원까지 다 세팅을 해서 월세를 500만 원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7,500만 원을 회수하게 되면 실제 투자금은 4,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4,700만 원. 제가 이걸 하면서도 너무 탐이 나요. 특히나 이런 건물들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직장 생활을 다니고 있는데 그 외에 부가 수입을 만들면서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알맞은 투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좀 보수적으로 해보면 수월세, 이자를 전부 다 제외한 거고요. 관리비 다 뺀 겁니다. 관리비 더 받으면 수익 더 늘어납니다. 유지보수 비용은 관리비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유지보수하게 되면 월세 더 안 남는다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505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실투자금 4,700만 원 해보니까요. 수익률이 무려
128%가 나오는 물건입니다. 이렇게 제가 다가구 투자도 하고 많은 수강생분들이 건물로 낙찰을 받고 감사한 마음에 저를 또 초대해 주셔서 인터뷰도 하는데, 저는 사실 그래요. 이 분야를 전부 다 몰랐으면 좋겠어요. 아시는 분들끼리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것보다 좋은 투자가 없거든요. 근데 정말 막막하게 상가를 분양받으신 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임장 때문에 한참 이슈가 많았잖아요. 시흥에 유명한 거북섬이라고 하죠.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데를 좀 갔다 왔는데 상가들 다 죽었습니다. 경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분양가는 또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지금 몇 년째 공실이에요. 근데 돈은 몇 억씩 묶였지, 이자는 한 달에 200씩 300씩 나갑니다. 결국 버티다 못해서 경매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버틴다 하더라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임대를 싸게 놔도 안 들어옵니다. 오히려 관리비만 내라, 그렇게 해도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월세를 낮추고 나서 임차를 맞춘다고 해도 그것도 문제예요. 상가 같은 경우에 수익률도 매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20, 30년 동안 일을 하고 퇴직금을 모아서 노후를 위해서 상가를 투자를 했는데 그렇게 공실이 나온다. 정말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나 안정성은 상가보다는 주거용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임대 수요만 있는 곳이라고 하면 내가 월세 5만원, 월세 10만원 깎아주더라도 임차 다 들어옵니다. 반지하도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가구 주택을 투자를 한 거예요. 상가를 분양을 받고 싶었던 분들, 창업을 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일단 건물 투자부터 하고 나서 다음 투자나 다음 자영업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대지 71평, 연면적 131평, 2018년에 준공된 물건이 25년도 5월 달에 8억 9,500만 원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일단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다중주택입니다. 그래서 평당가로 한번 나와 보니까 1,256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물건에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1,256만 원 곱하기 72평을 하니까요, 약 9억 4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가는 10억 정도가 되긴 하는데 실거래가 대비했을 때는 감정가가 1억 정도가 더 높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시세는 한 10억 정도가 되긴 하지만 실제로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9억까지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물건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물건을 최저가에 낙찰을 받는다라고 하면 매도 차익도 2억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물건이고, 실투자금 5천만 원도 되지 않은 물건에 이자 관리비 다 제외하고 매달 500만 원씩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건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